안녕하세요. 로지컬 알파입니다. 러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화 중에는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시골 마을에 흑사병이 돌아 중앙정부에서 의사를 파견하면 모두 연락두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니 마을 사람들이 의사가 오는 순간 모두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흑사병이 심각했던 인근 마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외부에서 의사가 파견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외부 의사가 우리 마을에 오면 흑사병이 확산돼 마을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사가 오는 족족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기니와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러 찾아오는 서양 의사들을 총칼을 든 주민들이 마을 어귀에서 쫓아내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의사가 단역하면 에볼라가 더 확산되어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외부 의사가 다녀간 마을에서는 그 전보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찾아간 마을은 에볼라가 이미 심각하게 퍼진 곳이다 보니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운 중환자들이 죽어가면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원인을 결과로 또 결과를 원인으로 뒤집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역인과 추론의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소시켜야 하는데 역인과 추론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문제 해결은커녕 애꿎은 의사들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인과 추론의 오류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는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친구들과 맥주 한잔 하러 호프집에 갔다고 해봅시다. 이때 병맥주를 마시거나 각자 500씩 시키는 경우와 피처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될까요? 보통 피처로 시키는 경우에 더 많이 마시곤 하죠. 1980년대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처로 시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맥주를 많이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될 때는 피처로 시키면 맥주를 더 많이 마신다. 그래서 과음을 줄이려면 피처를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화됐습니다. 즉 피처 주문이 과음의 원인이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이 기사는 전형적인 역인과 추론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피처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맥주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맥주를 더 많이 마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처로 주문을 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실제 조사를 주도한 학자도 둘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대중의 자극적인 기사로 쓰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기자들이 잘 모르는 전문 분야, 의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분야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의학 연구는 건강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너무 쉽게 무슨 질병의 정복, 완치 같은 단어들로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운동을 적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 논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각종 신문에서는 운동이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운동이 암의 발병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운동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대대로 운동이 암 발병을 줄일 수도 있으나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운동과는 관계없이 암 발병을 높이는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 음주량과 피처 주문, 또 운동과 암 발병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두 변수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의 부분집합에 해당하죠. 사실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많은 경우는 바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오비일학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즉 까마귀가 날아가는 순간 배가 떨어지는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차를 갖고 순차적으로 발생한 이 두 사건을 상관관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파악하게 되면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까마귀가 날아가면 배가 떨어진다고 인과관계로 파악하면 배가 먹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렇죠. 배나무 밑에서 까마귀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온 산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까마귀를 잡아다가 배나무 위에 앉혀 놓아야 하겠죠. 그리고선 까마귀가 날아가고 배가 떨어지길 기다리겠죠. 물론 배가 떨어질 리 없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파악하면, 특히 역인과추론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 마을이나 도시, 국가적 차원의 문제에서 역인과추론의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주요 도시의 범죄 발생 건수와 경찰관의 수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경찰관 수가 많은 도시들은 범죄 발생 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수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높다. 따라서 범죄율을 낮추려면 경찰관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경찰관 수가 많았던 것일 뿐입니다. 만약 역인과추론의 오류에 따른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관 수를 줄인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경찰이 줄어들었기에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계엄군이 무력 진압했다는 주장도 대표적인 역인과추론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군부 쿠데타와 계엄군의 광주 시민 학살이 시민들의 저항과 무장투쟁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과 언론이 정보 독점을 바탕으로 역인과추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주입할 경우 그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살의 희생자인 광주 시민들을 친북, 혹도라고 증오하게 만들어 광주 시민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비록 잘못되었더라도 한번 강한 인상이 심어진 주장은 오래 살아남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5.18 광주에 대한 왜곡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적 공격 논리로 사용되면서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허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등 부유한 동네에 고층 아파트가 많은 것을 보고 자기 지역도 부자 동네가 되려면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부자 동네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부자 동네이고 인구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봐야겠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봤자 미분양 사태만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인과추론의 오류는 누가 그런 황당한 논리, 오류를 범하겠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같은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도 역인과추론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데카르트가 기존의 선입견이나 불확실한 것들을 다 부정하고 가장 확실한 것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새로운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또 나의 감각,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 주변, 나의 존재도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 옛날 장자가 꿈에서 깨어나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가 라며 의문을 던졌던 것도 같은 의미죠. 데카르트는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내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를 표현한 말인 것이죠. 그러나 데카르트는 관념이 물질에 우선한다는 관념론의 입장에 서 있었고 내가 생각한다는 데에서 내가 존재한다로 나아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한 말은 문제를 거꾸로 인식한 역인과추론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도 피할 수 없는 오류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 사람이 영원히 속거나 모든 사람이 한순간 속을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속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진지하게 듣고서 자신의 생각, 논리를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로지컬 알파였습니다.